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 관리 선진화 컨퍼런스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김하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저희가 철저한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원활한 행사의 진행과 또 전달력을 위해서 사회자인 저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동안은 마스크를 벗겠습니다.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리고요. 지난 30일부터 소프트웨어 주간, 이 소프트웨어 분야의 축제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날이고요. 이 컨퍼런스는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 관리 선진화를 위한 공공기관들의 노력과 또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 관리 모범 사례를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최하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소프트웨어 발주기술지원센터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행사 진행에 앞서서 간략하게 오늘 행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크게 3부로 나눠서 진행이 되고요. 1부에서는 우수발주자 장관상 및 모범사례 감사패 수상이 진행되겠습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 이 발주 기술 지원에 대한 내용으로 정부의 다양한 노력을 현장 발표로 준비했습니다.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전부 개정 및 관련 고시 개선 방향, 그리고 소프트웨어 발주기술지원센터의 운영 성과 및 향후 계획들, 그리고 공공 소프트웨어 산업 선진 사례 벤치마킹 결과, 또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정보 수집 데이터 활용 활성화 방안에 대한 다양한 발표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부에서는 발주 우수 사례 및 모범 사례 공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잠시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촬영이 진행 중인 이 코엑스 컨퍼런스 룸에서는 저희가 철저한 방역 수칙 하에 이 행사를 준비했고요. 그리고 오늘 행사는 카카오 TV를 통해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철저히 준비했습니다만 혹시라도 연결이 원활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 공공소프트웨어 사업 발주관리 선진화 온라인 컨퍼런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순서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김창용 원장님의 인사 말씀을 전달드리면서 저희 컨퍼런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 말씀을 제가 대신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원장 김창용입니다. 오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2020년 공공소프트웨어 사업 발주관리 선진화 컨퍼런스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금일 행사에 축사를 전달해 주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송경희 국장님께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 전국으로 인해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시고 있는 공공부문 발주자 협의회 신재수 회장님, 한국소프트웨어 산업협회 이홍구 회장님, 한국 IT서비스 산업협회 최효근 부회장님, 한국 PMO협회 김인현 회장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아울러 소프트웨어 사업 우수 발주기관 장관상 및 감사패를 수상하시는 분들과 온라인으로 시청해주고 계시는 공공 소프트웨어 수발주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프트웨어는 디지털 신기술을 근간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 주도권 경쟁의 핵심 요소이며 모든 산업을 움직이는 필수 도구로 성장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소프트웨어 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삼아 글로벌 시장의 선두주자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어느 때보다 공공 분야에서의 적극적인 변화와 선행적인 노력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특히 이번 달 10일부터 시행되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과 디지털 뉴딜 등은 소프트웨어 생태계 개선의 촉진제가 될 것입니다. 소프트웨어 생태계의 온전한 정착을 위해서는 반드시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 현장의 혁신이 수반되어야 하며 발주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선진 발주 체계를 앞장서서 이끌어가는 발주 기술 지원 서비스를 점차 확대 강화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발주기술 지원 서비스를 통해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 관리 선진화를 위한 전문적인 지원을 확대하고 발주 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오늘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 관리 선진화 컨퍼런스는 정부, 소프트웨어 기업, 관련 기관 및 단체가 온라인으로 모여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발주 관리 선진화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또한 우수 발주자 시상 및 선진 사례 공유를 통해 건전한 발주 문화의 성숙과 정착을 위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금일 이 행사가 발주 관리 선진화를 위한 다짐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지혜와 힘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주관리 선진화 다짐의 장이자 또 더 나은 소프트웨어 산업 환경을 위한 하나의 발걸음이 되길 기대하는 마음으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김창용 원장님께서 인사 말씀으로 이 자리에 의미를 더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송경희 소프트웨어 정책관님의 축하 말씀을 제가 대신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 정책관 송경희입니다. 2020년 공공소프트웨어 사업 발주 관리 선진화 컨퍼런스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귀한 시간을 내주신 협단체 임원님들과 온라인을 통해 함께해 주시는 공공소프트웨어 수발주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귀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김창용 원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올 한 해 소프트웨어 우수 발주기관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받으시는 4개 기관과 공공소프트웨어 발주기술지원 모범 사례로 선정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감사패를 수여받는 10개 기관에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컨퍼런스는 공공소프트웨어 사업 발주 담당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선진적인 발주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모범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소프트웨어 산업의 생태계 혁신과 발전을 위해서는 국내 소프트웨어 시장의 3분의 1가량을 차지하는 공공소프트웨어 시장이 선도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관련하여 정부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전부 개정, 소프트웨어 분야 근로시간 단축 대책 마련 등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의 선진화와 건전한 발주 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현장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공공 수발주자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며 여러분들의 노력이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건전한 소프트웨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큰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도 오늘 소개드리는 소프트웨어 발주기술지원센터와 같이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발주기관에 직접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 문화 선진화를 위해 사업 현장에서 애쓰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네, 송경희 소프트웨어 정책관님께서 축사를 전해주셨습니다. 정말 올 한 해도 건전한 소프트웨어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 오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많은 노력을 해오셨지요. 그분들에 대한 감사와 축하의 마음을 가득 담아 전해주셨고요. 자, 인사 말씀과 축하 말씀에 이어서 지금부터는 2020년 공공 소프트웨어 우수 발주자로 선정된 분들에 대한 시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2020년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우수 발주자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수상을 진행하겠습니다. 온라인 시상식으로 진행이 되겠고요. 수여자인 최기영 장관님을 대신해서 제가 대독하고 상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마음으로 큰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관상은 총 4분이 수상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한국수력원자력 김진우 차장님, 한국토지주택공사 박주용 대리님, 한국주택금융공사 이민규 팀장님, 중앙경찰학교 이한국 경위님입니다. 장관상 내용을 제가 대신 낭독하면서 한 분 한 분께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진우 차장님입니다. 상장
한국수력원자력 김진우, 귀하는 2020년 공공소프트웨어 사업 우수 발주자로 선정되었으므로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0년 12월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기영. 축하드립니다. 김진우 차장님은 발전 운영 분야 ERP 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통해서 원격지 개발 활성화 및 수주기업과의 협업을 극대화해 오셨습니다. 김진우 차장님께서는 3부에서 또 발표를 해줄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3부 발표도 함께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박주용 대리님입니다. 상장 한국토지주택공사 박주용. 내용은 같습니다. 2020년 12월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기영. 축하드립니다. LH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서비스 구현 사업을 통해서 원격지 개발 활성화, 분리발주 시행 등 소프트웨어 법제도 준수에 노력해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시상을 이어가겠습니다. 상장 한국주택금융공사 임인규. 내용은 같습니다. 2020년 12월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기영. 신기술 기반 차세대 정보 시스템 구축 2단계 사업을 통해서 과업 변경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적정 대가를 지급하는 등 소프트웨어 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해 오셨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중앙경찰학교 이한국 경위님 시상입니다. 상장 중앙경찰학교 이한국. 내용은 같습니다. 2020년 12월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기영. 이한국 경위님은 차세대 통합교육평가 시스템 구축 사업을 통해서 과업 변경을 통한 적정 대가 지급, 소프트웨어 산출물 공동활용 협의 등 소프트웨어 법제도 준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오셨습니다. 네, 이렇게 2020년 공공소프트웨어 우수 발주자로 선정되신 네 분에 대한 시상을 마쳤는데요. 다시 한번 네 분 수상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2020년 공공소프트웨어 사업 발주기술 지원 모범 사례로 선정되신 우수 발주 담당자에게 드리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감사패 수상자 소개가 있겠습니다. 감사패는 총 10분이 수상하시게 됩니다. 발표하겠습니다. 경찰대학 윤철희 연구관님, 기술보증기금 김재윤 팀장님, 산림청 홍승태 사무관님, 서울특별시 정성중 주무관님, 육군본부 우현서 소령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박민수 대리님, 한국교육개발원 노근철 팀장님, 한국남부발전 이은경 부장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김태엽 대리님, 한국전력공사 이길량 차장님. 자, 이렇게 10분은 2020년 공공소프트웨어 사업을 진행을 해오면서 발주 기술 지원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셔서 모범 사례로 선정이 되신 분들입니다. 감사패 내용도 제가 대신 낭독하면서 한 분 한 분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패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윤철희 연구관. 귀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공소프트웨어 사업 발주관리 선진화에 적극 참여하여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므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12월 4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김창용.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기술보증기금 김재윤 팀장님입니다. 감사패 기술보증기금 ICT 운영부 정보화기획팀 김재윤 팀장. 내용은 같습니다. 2020년 12월 4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김창용. 네, 계속해서 시상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패 산림청 정보통계 담당관실 홍승태 사무관. 내용은 같습니다. 2020년 12월 4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김창용. 감사패 서울특별시 정보시스템 담당관 정성중 주무관. 내용은 같습니다. 2020년 12월 4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김창용. 네, 감사패 시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육군본부 우현서 소령님입니다. 감사패 육군본부 1군단 101 정보통신단 우현서 소령. 내용은 같습니다. 2020년 12월 4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김창용.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정보관리실 박민수 대리. 내용은 같습니다. 2020년 12월 4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김창용. 다음은 한국교육개발원 노근철 팀장님입니다. 감사패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시설환경연구센터 노근철 팀장. 내용은 같습니다. 2020년 12월 4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김창용. 네, 계속해서 시상 이어갑니다. 감사패 한국남부발전 디지털정보보안처 지능정보 TF 이은경 부장. 내용은 같습니다. 2020년 12월 4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김창용. 다음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김태엽 대리님입니다. 감사패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원내정보화관리부 김태엽 대리. 내용은 같습니다. 2020년 12월 4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김창용. 네, 마지막입니다. 감사패 한국전력공사 ICT기획처 시스템전략실 이길량 차장. 내용은 같습니다. 2020년 12월 4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김창용. 네, 이렇게 저희가 시상식을 온라인으로나마 진행을 해봤는데요. 2020년 공공 소프트웨어 우수 발주자로 선정되신 4분, 또 발주기술 지원 모범 사례로 선정되신 10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장관상과 감사패는 저희가 직접 전달드리는 게 아니라 배송을 통해서 또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안전하게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1부 발주 우수 사례 시상을 마치고요. 계속해서 2부 순서를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 순서는 정부의 노력이라는 주제로 실시간 현장 발표로 준비해봤습니다. 2부의 첫 번째 순서로는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전부 개정 및 관련 고시 개선 방향에 대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권상욱 사무관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희가 정부의 노력을 통해서 2부에서는 다양한 발표 주제로 현장 발표를 준비해 봤고요. 그 첫 번째 순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전부 개정 및 관련 고시 개선 방향에 대한 발표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권상욱 사무관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지금부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 산업과 권상욱 사무관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전부 개정 및 관련 고시 개선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순서는 추진 배경 및 성과, 소프트웨어 진흥법 주요 개정 방향, 공공소프트웨어 사업 선진화 정책 방향, 향후 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추진 배경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맞춰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전부 개정에 관한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공공소프트웨어 사업의 불합리한 발주 관행을 개선하고 소프트웨어 중심의 경제, 사회 변화에 대응하여 소프트웨어 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가 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8년 만에 전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추진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에 소프트웨어 아직도의 TF를 구성 및 운영하였으며 국정 현안 점검 회의를 통해서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혁신 방안 시임이 확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후속으로 18년도에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을 위한 입법 예고를 완료하였으며 국무회의 의결 및 국회에 제출을 한 바 있습니다. 19년도에 국회 공청회가 실시되었고 의원안과 정부 제출안을 통합한 대안이 제안되어 2020년 5월에 소프트웨어 진흥법 국회 본회의에 가결되었습니다. 이후 9월에 소프트웨어 진흥법 하위법령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고 금년 이번 달 12월 10일 날 시행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주요 개정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 사항은 기존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이 규제 중심이었다면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 강화 및 경제사회 전반의 소프트웨어 활용을 확산하기 위한 지원 방향으로 개정되었습니다. 큰 틀에서 소프트웨어 진흥법은 총 5장 48개조에서 개정된 후 8장 78개조로 확대 편제되었습니다. 이와 아울러 소프트웨어 진흥법이 산업진흥법에서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제명도 함께 개정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선진화 정책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사업 선진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불공정 관행을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장에 구성이 되어 있으며 소프트웨어 사업 선진화 부분은 주로 원격 개발, 민간 투자형 사업 확산, 과업 심의위원회 개최, 발주 기술 지원, 소프트웨어 근로환경 개선 등을 담고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 장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 관행 개선과 관련해서는 과업 상세화, 과업 심의위원회 구성, 발주 기술 지원을 통해서 보다 나은 요구사항 명확화가 될 수 있도록 마련될 예정이며 과업 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운영하여 보다 제값받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발주기관의 기술 지원을 통해서 소프트웨어 사업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합리적인 근로여건 조성과 관련해서는 원격 개발을 활성화하고 프리랜서를 보호하며 주 52시간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체재비가 절감되어 기업의 수익성이 개선되고 소프트웨어 프리랜서인 개발자들이 표준 계약서에 따라 활동함으로써 근무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정경제 문화 확산과 관련하여는 표준 계약서가 마련되고 불이익 행위 등 금지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 또한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보다 나은 소프트웨어 사업 환경을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철저한 사후 관리는 공정한 거래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장 확산을 위해서 민간 투자형 사업이 도입이 될 예정으로 있고 이를 통해서 소프트웨어 시장의 활력이 더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프트웨어 산출물에 대해서 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였으며 시장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 평가를 통해서 시장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상용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도 보다 직접 구매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민간 투자 활성화 및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기반을 통해서 소프트웨어 투자가 활성화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 이후에 가이드라인이 배포될 예정이며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2월 10일 날 법이 시행이 되게 되면 관련된 하위 법령에 대한 내용을 재개정을 통해서 공표를 하고 이후 관련된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을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법제도가 현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하고 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발주기술 지원센터를 보다 활성화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법제도 현장 안착을 위해서 발주자의 역량 강화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발주기술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전문가를 통한 컨설팅을 발주기관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수발주자의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한 역량 강화 교육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제도 및 요구사항 상세화 방법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한 교육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소프트웨어가 현장에 보다 빨리 안착될 수 있도록 법제도 관리 감독에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기업이 일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과기정통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2부 정부의 노력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현장 발표를 준비했고요. 그 첫 번째 순서 권상욱 사무관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이 소프트웨어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끊임없이 논의와 공유를 이어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의 노력 끝에 이 소프트웨어 진흥법이 개정이 되는데요. 더 나은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위한 그 토양이 마련됐다는 이야기겠죠. 자, 과정과 방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발표 시간이었습니다. 올해 개정되는 소프트웨어 진흥법이 이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의 선진화를 촉진시켜 주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다음 발표로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소프트웨어 발주 기술지원센터 운영 성과 및 향후 계획을 주제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이상수 팀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사회자로부터 소개받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소프트웨어 제도혁신팀 이상수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컨퍼런스에서 발표할 내용은 소프트웨어 발주기술지원센터 운영 성과 및 향후 계획입니다. 간단하게 센터의 추진 배경 및 전략, 운영 성과, 서비스별 성과, 그리고 향후 추진 방향 및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센터 추진 배경 및 전략입니다. 저희 소프트웨어 발주기술지원센터는 2015년부터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소프트웨어 제도혁신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공소프트웨어 사업은 크게 공공기관인 발주자, 수주자인 소프트웨어 기업이 두 가지 플레이어가 발주 사업을 진행합니다. 발주자 측면에서 보면 공공소프트웨어 사업 추진 시 발주관리 업무 관련 지식 및 전문성이 필요하고요. 수주자인 소프트웨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부실한 사업 기획 및 이를 기반으로 한 발주 사업으로 사업 수주 시 적정 비용 산정 및 구체적인 제한이 불가되면 사업의 퀄리티라든지 프로젝트의 이익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명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 센터에서는 소프트웨어 사업의 예산, 기획 단계부터 유지 관리까지 전 프로세스에 걸친 전문성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발주 관리 기술 지원 센터를 운영하면서 공공기관과 소프트웨어 기업에게 선진화된 발주 역량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구하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소프트웨어 제값주기 실현, 소프트웨어 발주자 역량 제고, 소프트웨어 발주 환경 선진화라는 미션 달성을 위해서 발주 업무에 전문적 도움을 주는 발주기술 현장 지원, 발주자 지식 확보를 위한 발주 역량 강화, 발주 관리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발주 기술 체계 개선이라는 세 가지 전략을 가지고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추진 경과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매년 지원 서비스 및 건수를 확대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목표 300건 대비 301건의 발주 지원을 수행했으며 공공 소프트웨어 발주 시 도움이 되는 지원 정책으로 현장에 정착시키고 있습니다. 참고 삼아 2017년도부터 저희는 그 발주기관 역량 내재화 관점의 서비스를 지원해 왔고요. 18년도에는 서비스 정착화, 19년부터는 서비스 고도화, 올해는 그 서비스 고도화를 정착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왔습니다. 운영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운영 성과를 핵심적인 내용 중심으로 말씀드려보면 첫 번째, 소프트웨어 발주 기술 현장 지원을 했습니다. 주요 7대 서비스 지원을 했는데요. 7대 서비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요구 상황 상세화, RFP, 법제도 검토, 사업 및 품질 관리, 과업 변경 등이 되겠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5G, AI,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신기술, 그다음에 패키지 소프트웨어 또는 수도권 중심에서 벗어나 권역별
밸런싱을 맞춰주는 지원 기능을 추진해 왔습니다. 두 번째는 시니어 전문가를 운영해서 전문가에 의한 컨설팅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센터 운영 중에 특히 정량적 수치를 말씀드려보면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301건의 현장 지원을 수행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상세 RFP 검토, 사업규모 타당성 검증, 법제도 검토 등에 대한 니즈가 많았습니다. 거기에 발맞춰서 밑에 그래프나 표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지원 기관 유형으로 보면 공공기관 72%, 사업 유형별로 보면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 73%가 가장 많았고요. 금액별로 보면 1억에서 30억 미만 규모 사업에 대해서 다양하고 밸런싱 있게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저희가 특히 올해 중점 추진한 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려보면 지역별 현장 설명을 강화했고요. 모두에 말씀드렸던 신기술, 패키지 소프트웨어 도입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차세대 사업 지원 등 서비스 확대, 고도화를 통해 발주 기술이 현장에 정착되도록 노력하였고요. 그 파급력은 내후년 계속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 설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상반기 7월 달에 디지털 뉴딜 시대의 공공발주 성공 전략을 주제로 대전 권역에서 발주기술 지원 세미나를 개최하였고요. 중앙부처, 공공기관, 지자체 등 발주 담당자 60여 명이 참여하여서 발주 역량 강화에 보탬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11개 지역 38개 기관을 방문하여 발주기술 지원 서비스 소요 파악을 하였고요. 그 지원을 확대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발주기술 지원 서비스가 저희 수도권 중심에서 전 지역의 고루 서비스가 되도록 확대하였습니다. 특히 국내 신기술을 적용한 정보화 사업의 지속적 증고 추세에 따라서 IT 혁신기술 특성을 고려한 요구사항 도출 지원, 사업 규모 및 사업 대가 사전 검토 수행도 병행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발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진단 및 모델 고도화를 올 한 해 열심히 지원을 하였습니다. 역량 진단 모델 같은 경우에는요, 역량 강화 교육, 발주 기술 지원, 멘토링, 그 다음에 기관 내 발주 관리, 체계 수립의 선순환 체계 구축에 많은 보탬이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소프트웨어 발주 역량을 정량적인 점수로 환산해 보면 19년 대비 4.2% 향상이 되어 결과가 도출이 되었고요. 사업 기획, 발주, 프로젝트, 인수 및 하자 관리, 요구사항 변경 관리 점수가 상승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발주 지원 체계 고도화를 위해서 가이드라인의 현장 활용도를 높이는 관점에서 최근 개정된 소프트웨어 진흥법 중심으로 법제도를 상시 현행화하였고요. 다양한 실무 적용 사례를 대폭 반영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 모두에 말씀드린 발주 지원 체계 고도화를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별 성과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소프트웨어 발주 관리 전 단계에 걸친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 지원하기 위해서 7대 발주 기술 지원 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예산 수립 심의 단계 요구사항 상세화, RFP 작성 및 발주 구매 산정 시 비용 산정, RFP 작성에 대해서, 기술 협상 및 계약 관련해서는 기술성 평가 능력 관련된 법제도 적용, 사업 수행 관련해서는 요구사항, 과업 변경 관리, 계약 금액 조정 등에 대해서, 또한 종료 및 인수 단계에서는 결과물 검증, 사업 정보 제출 등에 대해서 지원 서비스를 시행하였습니다. 요구사항 같은 경우는 발주 프로세스 중에서 가장 핵심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사업 규모 및 기간 산정이 가능한 수준으로 상세화한 바 있습니다. 또한 사업 규모 및 비용 산정 검토 단계에서는 투입 공수를 펑션 포인트 방식으로 산정하고 요구사항과 펑션 포인트 연계, 산정 오류 등을 검토하여 서비스를 하였습니다. 또한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 시 사전 검토와 가이드를 통해 법제도 준수를 제고하였습니다.
하였습니다. 피드백을 하나 말씀드려보면 한국 예탁 결전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요, 최근에 개정된 공공 소프트웨어 법제도 준수를 포함해서 특히 투입 인력 요구, 관리 금지에 따라 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인 개선 사례를 지원해 주셔서 발주 계획에 차질 없이 발주를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고 피드백이 온 바 있습니다. 또한 목표에 따라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정량적 사업관리 가이드 제공 및 현장 멘토링 지원도 병행하였습니다. 인천항만공사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요, 그 기관에서 에제일 방법론을 처음 도입한 사업이었는데 발주기술지원센터의 컨설팅을 통해서 사업 수행 과정에 유념해야 할 산출물 품질 관리 및 이용 관리 계획을 작성,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셔서 사업 수행이 원활히 수행되었다고 피드백을 받은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 방향 및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소프트웨어 발주 관리 선진화 및 발주 편의성 제고를 위해서 발주 기술 지원 서비스 확대, 또한 다양한 현장 개선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공공정보화의 핵심 기본 창구로 자리매김할 것이며 발주 지원 통합 서비스를 대폭 확대할 것입니다. 또한 발주 지원 통합 서비스를 고도화하기 위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업 체계를 갖춰서 21년부터는 고도화 차원으로 적극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코로나19를 통한 그 비대면 시대를 통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수주자, 발주자를 위해서 올 한 해 노력한 것 이상으로 내년부터 더 열심히 발주 지원 서비스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이상수 팀장님께서 발표에 수고해 주셨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IT 산업이 급격히 발달을 하다 보니까 그 환경이나 법과 제도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죠. 그런 상황 속에서 공공부문 담당자가 전문성을 가지고 이 소프트웨어 사업을 발주해 나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전문적인 지원 확대 그리고 발주 역량을 강화하는 이 소프트웨어 발주 기술 센터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이 센터의 구체적인 역할들, 운영 성과를 통해서 자세하게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이 발주 기관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 발주 기술 지원 센터의 계속되는 활약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부 정부의 노력 다음 발표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소프트웨어 발주 기술 지원 체계 해외 선진 사례 벤치마킹 결과를 주제로 소프트웨어 발주 기술 지원 센터 황윤철 전문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소프트웨어 발주기술지원센터 황윤철입니다. 지금부터 소프트웨어 발주기술 지원 체계 해외 선진 사례 벤치마킹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순서로서는 목적 및 개요, 추진 내용, 성과 및 시사점 순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벤치마킹의 목적을 본다면 미국, 일본, 영국, 호주, 독일 등 해외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 관리 제도와 발주 기술 지원 전문기관의 운영 현황 및 관련 제도 등을 전반적인 사례를 살펴보고요. 그리고 국내 현실을 고려하여 소프트웨어 발주 관리 체계 개선 및 발주 기술 지원 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조사했던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바마 케어 시스템의 문제점에서 출발한 요구사항 관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GSA, TTS 산하 18F란 기관을 2014년도에 설립하고 애자일 발주 방법론을 도입하여 요구사항 도출, RFP 작성, 사용자 관점의 기능 분석 설계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획, 발주, 설계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나타난 요구사항 도출을 한 후에 모듈러 형태의 컨트랙트 여부를 결정하고 또 단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발주와 개발 작업을 빠르게 반복함으로써 과업 변경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애자일 발주 방법론을 활용하면서 지원 전담팀을 구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의 2014년도에 IT 종합전략실을 세웠습니다. 정보화 기획부터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 전 영역에 대한 자문 제공과 지원을 하고 있는데, 특징적으로 본다면 조직에 배치를 합니다. 정보화 전략, 정책, 제도 개선 등을 지원하는 역할과 각 부처에 현장에 배치되어 발주기술 지원 서비스를 수행하는 역할로 구분해서 정부의 CIO 보좌관, 전문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국의 GDS 사례입니다. 영국 국무조정실 산하 GDS 내 정부기술팀은 2010년도부터 IT 기술 선도 및 성공적인 IT 사업에 대한 발주, 추진을 위한 전문 조직으로 구성되었으며, 이 팀의 역할로 본다면 기술 표준을 수립하고 디지털 서비스 표준을 제정하면서 발주에 대한 사전 심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발주에 대한 사전 심사의 예로 본다면 소프트웨어 사업 예산의 투명성 확보 및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의 기준 준수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파이프라인 제도라고 하는데, 예산 승인 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IT 계약 및 조달 투명성 확보, 소프트웨어 기업의 공정한 시장 참여 활성화 목적에 의해서 레드라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현장 지원과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호주의 사례입니다. 호주에서는 전체적으로 디지털에 관련된 관심이 많아서 DTA란 디지털 혁신원이라는 걸 설치하여서 전자정보 ICT 용역, 물품 구매, 조달을 지원하는 전문 기관으로 태어났는데, 디지털 패널이라고 하는 각 분야별 디지털 전문가가 투입되어 담당자의 부족한 디지털 전문 수식과 스킬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빅토리아 주정부에서는 스코프 매니저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규모, 비용 선정에 대한 방법론인 서던 스코프를 적용하여 진행하고 있고, 그 스코프 매니저는 프리-PMO, PMO와 유사한 역할을 하면서 수발주자 간 과업 범위 조정 및 협의의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독일 부분입니다. 독일의 연방조달청 내에 GIB, 중앙 IT 조달청이란 부분을, 이런 기관을 세워서 공공 IT 조달 프로세스 관리 및 전략적인 방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적으로 본다면 정보화 사업에 대한 발주 전문가 조직을 운영하여서 각 부처별 사업 조직의 요구사항 도출부터 계약 수주, 완료까지 사업 착수 전에 프로세스를 지원하고 자문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5개에 대한 나라를 살펴보았고요. 이에 대한 성과와 시사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별로 한 표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프로젝트 단위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일본은 좀 특이사항적으로 본다면 조직 단위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전담 조직을 운영하고 분야별 전문가 채용, 그리고 외부 전문가 활용을 통해서 상시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호주 같은 경우는 이제 독일과 비슷하게 DTA란 디지털 혁신원이란 또는 GIB란 그 중앙사무소란 이런 역할의 조직들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ICT 형태의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고요. 또 빅토리아 주정부는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기능 정도 측정 그리고 과업 변경에 관련된 부분을 프로젝트 단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가 공히 그 소프트웨어 발주에 대한 기획부터 종료까지 전 라이프 사이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사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조직적 면에서 본다면 발주기술 지원 체계를 정부기관에 조직화하여 정보화 사업 추진 시에는 발주기술 지원이 가능하도록 상시 전문가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진국은 그 대부분 다 기관에 소속되거나 그 발주기술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데, 저희 국내에선 상시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용역 형태로 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불가한 기간이 좀 발생될 수 있어서 이런 부분은 단연 사업으로 좀 변경될 필요가 있습니다. 발주 체계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의 IT 트렌드에 따라서 신기술 적용 사업 특성에 맞는 발주 절차, 방법론에 그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조직에 그 배치돼서 아주 디테일하게 케어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법, 제도,
적용적인 측면에서 좀 더 강화를 시켜서 실제 섬세한 그런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주 같은 경우는 기능 점수 측정이라든가 스코프 매뉴얼을 통해서 전문가 투입하고 또한 디지털 분야에 좀 더 전문적인 그런 인력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반적으로 IT 사업에 대한 풀 라이프 사이클을 지원하는 건 공이 우리나라와 더불어서 똑같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한 3가지 정도 다시 정리한다면 상시 지원이 가능한 발주 지원 전문기관을 운영하고 있다라는 측면이고요. 그 팀 단위의 발주 지원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디지털 기술에 대한 전문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측면, 점점 더 강화하게 되겠죠. 그리고 발주 전부터 종료까지 엔드투엔드 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의 저희 벤치마킹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소프트웨어 발주기술지원센터 황윤철 전문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셨고요. 미국, 일본, 영국, 호주, 독일 등 다양한 해외 사례들, 이 발주기술 지원 체계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우리 생태계 환경에는 어떤 시사점들을 줄 수 있는지 꼼꼼하게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현장에서 더 나은 환경 속에서 이 소프트웨어 사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끊임없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황윤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2부 순서의 마지막 발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정보 수집 데이터 활용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소프트웨어 발주 기술지원센터 이창근 전문위원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발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나이파 소프트웨어 발주기술지원센터의 이창근 전문위원입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한 정보 수집, 저장소에 대한 개요를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그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한 정보 수집에 대한 지금까지의 현황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소프트웨어 사업 정보 수집 데이터를 활용해서 앞으로 이 정보 사업 수집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크게 3가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정보 수집 저장소 개요입니다. 2012년부터 소프트웨어 대가 기준이 고시가 폐지되면서 정부에서 매년 연간 단위로 그 대가 기준을 고시하던 것이 민간으로 이양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민간으로 이양된 고시를 지원해주기 위한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한 실적 데이터를 제출을 의무화하는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투명한 그 선진화된 소프트웨어 대가 산정 체계를 수립하기 시작을 하였고요. 이러한 그 저장소는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의 합리적인 대가 산정 근거를 마련하고 또 공공사업 소프트웨어의 품질 향상과 제값 주기를 실현하기 목적으로 이러한 이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러한 그 공공기관으로부터 그 실적을 수집해서 2013년에는 데이터를 제출하는 것을 시작으로 했고요. 2013년, 14년, 15년 동안 3개년 동안의 초기 데이터 수집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16년 이후부터는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하는 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듯이 발주기관이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한 수행 실적 정보를 데이터를 제출하고요. 저장소에 이러한 107개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했으며 이러한 수집된 데이터를 공공에 있는 발주기관들은 향후 예산 수립이나 대가 산정에 참조를 하고 또는 유사 사업에 대한 요구사항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 편성의 기초 정보 그리고 예산 심의의 근거 자료로 활용하였고요. 또한 그 소프트웨어 사업의 대가에 대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의 참고 정보로 활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이파에서 매년 발행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공학적인 데이터 정보를 제공하는 데도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한 정보 수집 현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3년 이후에 총 2019년까지 총 1,533건, 그리고 또 2020년에는 약 200건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약 1,700건의 소프트웨어 사업 정보가 수집이 됐고요. 이러한 그 수집을 하기 위한 활동으로는 2013년에는 이 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착 단계로는 이 수집된 데이터를 제대로 관리하고 또 제대로 된 데이터가 들어갈 수 있도록 검증하고 또 이 검증이 도메인별로 상호 검증하는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정착을 하였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 활성화 작업을 이제 2016년부터 사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정보 수집 현황에 대한 프로세스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우선 그 소프트웨어 사업이 시작이 되면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한 기본 정보와 PM 정보를 등록하게 되고요. 그리고 계약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한 기초 자료를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초 자료는 주로 이제 개발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FP의 간이법을 활용을 해서 간이법 수준의 데이터와 그리고 또 재개발이나 유지보수 사업 같은 경우는 정통법 수준의 FP 정보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2차 데이터를 사업 종료 1개월 내에 개발 프로젝트도 정통법으로 기준한 좀 면밀한 수집 정보를 제출하도록 프로세서가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제출된 데이터는 그냥 저장소에 저장하는 게 아니라 관련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그 검증과 또는 시스템적인 오류 사항을 모두 발견하고 데이터를 수정해서 좀 정확한 데이터들만 수집하도록 되어 있는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약 1,700여 건의 데이터가 수집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음은 그 수집 활동, 수집 현황인데요. 수집 현황 중에 활용인데요.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활용은 굉장히 기초적인 활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신규 사업을 처음에 기획하거나 유사 사업을 검색하고 조회를 통해서 처음 사업을 시작할 단계에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요. 발주 예정 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FP 규모라든지 기간, 투입 공수, 비용 등을 과학적이고 통계적으로 시뮬레이션에서 예측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정보에 대한 활용 측면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에 필요한 자료라든지 학술 연구에 필요한 자료 등 이런 통계적인 자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금 현재 제공하고 있는 활용하고 있는 정보들은 초기에 만들어진 기초적인 수준의 소프트웨어 사업 활용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제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한 정보 수집 데이터의 활용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소프트웨어 정보 사업을 수집해 본 이슈로는 초기 2013년까지만 해도 AI 빅데이터 같은 이런 다양한 새로운 기술들이 접목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수집 항목들이 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수집 항목을 적극적으로 좀 많이 추가할 필요가 있는 이슈가 있고요. 그리고 공공 데이터에 대한 개방입니다. 공공기관은 실제 그 데이터를 개방하는 걸 굉장히 좀 꺼리고 있습니다. 실제 뭐 보안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최근 이제 정부 차원의 뉴딜 데이터 뉴딜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공 데이터를 개방하는 형태로 가고 있고요. 또 그런 요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그 새롭게 활성화를 시키려면 좀 공공기관 자체 내에서뿐만 아니라 여러 공공기관에서 동시에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러한 정보를 개방하는 게 굉장히 필요한 현재 이슈입니다. 마지막 이슈로는 공공기관 간에 또는 그 사업 수주자 간의 어떤 그 자료 활용을 좀 더 확대해서 지금은 공공기관만이 수집 데이터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이 데이터를 활용할 필요가 있는 그 사용자는 어떻게 보면 사업 수주자들이 더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슈를 바탕으로 이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의 수집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그리고 그 기능으로는 두 가지 기능의 어떤 제안의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그 FP를 자동 생성하는 기능을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인데요. 소프트웨어 저장소 데이터를 활용해서 간이법 수준으로 FP를 자동 생성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실제 공공기관에 있는 그 정보 IT 전문가 기관의 그 담당자들은 IT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FP를 이용한 간이법으로 그 자료를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좀 더 편리하게 요구사항만 제시해주고 요구사항의 내용만 확인하면 될 수 있도록 좀 그 기능을 제공할 필요가 있고요. 다음으로는 저장소의 데이터를 활용한 적기 사업의 기간을 산정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요. 저장소 데이터 실적을 등록하고 개발 진행의 실적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를 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대부분 소프트웨어 구축 관련 법에 그를 준수하는 기능을 제공해주고 필히 소프트웨어 사업을 할 때는 지켜야 될 사항들입니다. 이러한 그 내용들을 좀 개선해서 활용도를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제공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에 대한 기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장소의 데이터는 실제 지금 1,700여 건이 쌓여 있지만 이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현재 그 AI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요구사항을 구두로 이야기를 해도 지금 어느 정도 인식이 가능합니다. 이런 구두로 인식할 수 있는 요구사항과 또는 그 워드로 작성된 것 그리고 엑셀로 작성된 것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해서 실제 기능 점수가 시스템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야만이 활성화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지금 현재 이러한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초기 단계의 어떤 시스템들이 약 한 두 가지 정도가 시중에서 좀 같이 활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적정 기간 산정을 위한 자문위원들이 사업 규모를 기능 점수를 규모를 산정하고 하는 것들을 실제 데이터를 활용해서 1,700여 건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투입 기간이나 또는 유사 사업의 목록 상세 정보를 활용해서 제대로 어느 정도의 유추할 수 있는 기간을 산정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제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러한 그 최근의 그 공공 사업들은 그 원격지 개발로 진행이 되고 있긴 하지만 이러한 따로 떨어져서 개발을 하다 보니 발주자와 수주자들이 사실은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규모가 있는 그 프로젝트나 또는 어느 정도 수주자의 또 영향이 있는 데는 내부적인 그 시스템을 통해서 프로젝트 관리를 하고 있지만 그러지 못한 대부분의 시스템들은 이러한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좀 더 이 저장소 시스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 저장소 시스템에서 계획 데이터 대비라든지 요구사항 변경 데이터라든지 중간에 대한 실적 데이터를 같이 관리하고 공유함으로써 이 저장소 데이터가
실질적인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크게 세 가지의 활성화 방안이 제대로 적용이 되어서 우리 공공시장의 그 정보가 데이터가 제대로 활성화되고 활발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되기를 기대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정보 수집 데이터 활용과 관련해서 이창근 전문위원님께서 발표 수고해 주셨고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김창용 원장님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이 공공 분야의 적극적인 변화와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죠. 그래서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선진화와 또 건전한 발주 문화가 자리 잡기 위해서 정부와 공공기관이 정말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2부 정보의 노력에서 또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자, 2020년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 관리 선진화 컨퍼런스 이것으로 2부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3부로 이어갈 텐데 3부로 이어가기 전에 좀 반가운 공지사항을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컨퍼런스 많은 분들이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저희가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경품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경품 이벤트에 참여하시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웹으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우측 채팅창에 그리고 모바일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하단 라이브 설명창에 저희가 설문 URL을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이 컨퍼런스가 끝나고 설문에 답변해 주신 분들 중에 주관식 우수 답변자 20분께는 무선 충전이 가능한 장패드를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설문 답변해 주신 분들 중에 저희가 무려 100분을 추첨을 통해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참여하시면서 다양한 정보들 가져가시는 유익한 시간으로 만들어 보시길 바라고 많은 분들이 또 경품까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경품 이벤트 참여 안내까지 해드렸고요. 계속해서 본 컨퍼런스의 마지막 순서 3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정부의 다양한 노력을 살펴봤는데요. 이 정부의 노력뿐만이 아니라 이 공공 수발주자 여러분의 노력 속에서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 생태계가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부에서는 현장의 노력이라는 주제로 2020년에 수행된 공공 소프트웨어 발주 사례 중에서 우수 사례 및 모범 사례를 함께 공유하는 시간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이 사례 발표는 사전에 촬영된 영상으로 진행된다는 점 저희가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첫 번째 순서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소프트웨어 발주 역량 진단 및 발주 체계 개선 사례에 대해서 앞서 감사패를 받으셨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김태엽 대리님의 발표를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김태엽 대리입니다. 2020년 공공소프트웨어 사업 발주관리 선진화 컨퍼런스에 저희 원 사례를 공유드릴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릴 오늘 발표할 내용은 소프트웨어 발주 역량 진단 및 발주 체계 개선 사례입니다.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비스 신청 개요, 두 번째 추진 내용, 세 번째 성과 및 시사점의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원은 2016년 5월 소프트웨어 발주기술 지원센터 간 정보화 사업 품질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발주기술 지원 서비스를 연간 계획하고 협의하였습니다. 올해도 발주 역량 진단을 하였는데요. 2019년과는 달리 올해는 발주 역량 진단을 2번에 나눠서 실시하였습니다. 사전 진단을 7월에 하였고요. 사후 진단은 11월에 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사전 진단 이후 발주 역량 강화 교육 및 발주 기술 지원, 멘토링 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발주 역량 강화 교육은 발주 프로세서, 사업 관리, 대가 산정, 품질 관리,
RPA 빅데이터 교육을 하였습니다. 발주 기술 지원과 멘토링 부분은 RFP, 법제도 검토, 비용 산정 검토 등의 서비스를 지원받았습니다. 저희 원이 발주 역량 진단을 하게 된 배경이 있는데요. 우선 2019년과 달리 2020년도에는 약 51%의 발주 정보화 사업이 증가하였습니다. 전보 등 정보화 사업 담당자의 잦은 변경, 업무 인수인계의 미흡, 그리고 정보화 사업 담당자별 발주 역량 편차의 심화는 저희가 발주 서비스를 받도록 하게 된 커다란 계기가 되었고요. 저희는 발주 서비스를 통해서 발주 역량 상향 평준화를 이루려는 목적을 갖게 되었습니다. 발주 역량 진단 및 역량 강화 추진입니다. 정보화 사업 담당자 대상으로 사전 발주 역량 진단을 추진하였고요. 사전 진단 결과를 분석하고 미흡한 역량 중심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전문기관과 협업하여 멘토링을 실시하였고요. 사후 발주 역량 진단을 추진하였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추진 배경과 그리고 발주 역량 진단, 역량 강화를 통해 저희는 작은 성과를 거두게 되었는데요. 발주 역량이 향상되었고 분야별 발주 역량 편차가 해소되었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뒷부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주 역량 진단의 목적입니다. 소프트웨어 발주 역량 진단을 통해 기관별 현 역량 수준을 진단하고 그리고 미진한 부분과 개선점을 도출하여 발주자, 기관 대상 맞춤화된 교육 및 기술 지원,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그리고 공공 수발주 체계 선진화 및 소프트웨어 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 소프트웨어 발주 역량 진단 진행 절차입니다. 4단계를 두었는데요. 첫 번째 단계로는 역량 수준 측정입니다. 진단에 대한 방법과 방법 설명, 교육을 하였고요. 기관별 역량 진단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단계로는 진단 결과 분석인데요. 진단 결과 분석, 역량 강화 필요 영역 및 개선점을 도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역량 강화 프로그램, 발주 기술 지원 및 멘토링 부분입니다. 수준별 역량 강화 교육, 그리고 맞춤형 발주 지원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받았습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소프트웨어 발주 기술 지원 센터에서는 요구사항 도출 지원, 상세 RFP 검토, 사업 규모 및 비용 산정 검토, 법제도 적용 검토, 과업 변경 검토 및 지원, 사업 관리 지원, 품질 관리 체계에 대한 지원을 해주었고요. 그래서 네 번째 단계 재진단, 그러니까 사후 진단을 통해서 역량 개선 효과를 분석하였고 중장기 역량 강화의 플래닝을 제공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추진 내용입니다. 소프트웨어 발주 역량 진단은 역량 진단의 대상, 역량 진단 관점, 역량 수준 측정 이 세 가지의 축을 중심으로 진단 모델을 수립하였으며 자가 진단 및 문제풀이를 통해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발주 역량 진단 모델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더 드리자면 소프트웨어 발주 관리
기획, 사업관리, 개발관리 영역을 대상으로 발주자가 보유한 지식 수준, 프로세스 단계별 업무 수행 능력, 조직 지원 체계에 대해 1에서 5단계 성숙도 단계에서 해당되는 수준을 자가 진단하고 관련 문항을 통해 검증하는 방식으로 수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주 역량 진단 진행 경과입니다. 저희 원은 2020년 7월 역량 진단 일정에 대해서 협의하고 대상을 확정하였습니다. 7월 23일과 24일 이틀에 걸쳐서 사전 역량 진단을 하였는데요. 대상 인원은 26명이었고 진단에 대한 통제는 소프트웨어 발주기술지원센터 진행요원 2명이 참석하여서 하였습니다. 7월부터 11월까지는 발주 역량 강화 교육, 그리고 발주기술 지원 및 멘토링을 실시하였는데요. 발주 역량 강화 교육 실시 부분을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7월부터 11월에 걸쳐 실시를 하였고요. 총 8회 19시간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상세하게 말씀드리자면 발주 프로세스 교육 2회, 사업관리 교육 1회, 대가산정 교육 2회, 소프트웨어 품질관리 교육 1회, 빅데이터, RPA 신기술 교육 각각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발주기술 지원 및 멘토링은 2020년 8월부터 11월까지 지원을 받았는데요. 정보화 사업 발주기술 지원 및 발주 담당자 대상으로 멘토링을 실시하였습니다. RFP 및 법제도 검토, 비용 산정 검토 등 서비스 지원, 그리고 운영, 유지관리, 개발, 재개발 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해서 발주기술 지원을 받았습니다. 11월 6일에는 저희가 사후 역량 진단을 하였는데요. 사전 진단과 달리 사후 진단에는 16명이 진단을 받았습니다. 사전 진단은 이틀에 걸쳐 진단했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대상이 되었고요. 사후 역량 진단에는 하루에 걸쳐 했기 때문에 인원이 조금 적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진단에 대한 통제는 소프트웨어 발주기술지원센터 진행요원 2분이 참석해서 하였습니다. 그래서 11월 15일경에 저희는 사후 역량 진단에 대한 결과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사전 역량 진단 실시에 대한 결과입니다. 소프트웨어 발주 역량 점수는 100점 만점에 39점으로 레벨 2단계 기초 단계 수준이며 위험관리, 사업 감리관리, 인수 및 하자관리, 개발 품질관리, 소프트웨어 검증, 확인 등의 역량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레벨 2 기초 단계라는 것은 소프트웨어 발주 관련 기본적 지식들을 보유하고 있고 조직 절차와 기준은 있으나 업무 적용 시 조언과 지도가 필요한 단계를 말합니다. 그래프 오른쪽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평균은 39점으로 좀 낮은 편이지만 이 점수보다 더 안 좋은 부분은 분야별 차이가 난다는 부분이 좀 안 좋게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발주 역량 강화 교육 지원 부분입니다. 소프트웨어 발주 역량 진단을 통해 우리 원 발주 담당자들의 부족한 지식 및 역량을 파악하여 역량 강화 교육을 지원하였습니다. 저희가 사전 진단 결과 사업관리 중 위험관리, 인수 및 하자관리 부문에 대한 점수가 낮게 진단이 되었고요. 개발관리 중에서는 소프트웨어 검증 확인,
개발 품질 관리 부분에 점수가 낮게 진단이 되었습니다. 발주 역량 진단을 통해 기획관리, 사업관리, 개발관리 영역 등 발주 담당자들의 부족한 역량을 파악하게 되었고요. 그 이후에는 발주 역량, 발주 관리, 요구사항 노출, 사업규모 산정 등 기획단계 교육부터 소프트웨어 발주 역량 진단을 통해 도출된 부족한 지식 및 역량 보완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 기술 지원 및 멘토링 부분입니다. 발주 역량 진단 결과 시사점을 토대로 현장 지원 대상 선정 및 지원 방식, 서비스 영역 개선에 반영하였습니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내 발주 예정 그리고 진행 중인 정보화 사업 대상 발주 기술 지원 및 멘토링을 실시하였습니다. 멘토링을 한 부분은 개발지 개발, 운영 유지 보수, 정보화 전략 계획 수립 부분입니다. 발주 기술 오른쪽에 보여지는 것은 발주 기술 지원 사업 목록 부분입니다. 실제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 사업을 대상으로 기술 지원 및 멘토링을 통해 실무 역량을 저희는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사후 역량 진단 결과 부분입니다. 사전 진단 대비 사후 진단 역량 점수가 24.3점이 높을 정도로 사후 진단 결과는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저희가 사전 진단에 7월에 39점을 받았고요. 그래프 빨간색 그래프에서 보듯이 사후 진단에는 11월에 하게 됐는데 63.3점을 받았습니다. 오른쪽에는 각 분야별 점수입니다. 녹색으로 보여지는 게 사전 진단 점수고요. 보라색으로 보여지는 것은 사후 진단 점수입니다. 사전 진단 이후 발주 역량 교육 및 발주 기술 지원, 멘토링 등으로 정보화사업 발주 담당자들의 역량 진단 수준이 크게 향상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역량 향상을 위해 기간 내에 지속적인 활동이 수행된다면 향후 더욱 향상된 수준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타 기관 대비 사후 역량 진단 결과입니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발주 기술 진단 점수는 63.3점입니다. 2020년 소프트웨어 발주 역량 진단 대상 기간의 평균 점수는 54.6점이었는데요. 54.6점 대비 약 9.7점이 높으며 공공기관 발주 역량 평균 점수 54.2점 대비 91점이 높은 점수입니다. 63.3점은 상당히 높은 점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후 역량 진단에 대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 사후 역량 진단은 2020년 11월 기준으로 소프트웨어 발주 기술 지원 서비스를 지원받은 108개 기관을 대상으로 나온 결과입니다. 다음은 성과 및 시사점입니다. 저희원은 사전 진단을 통해서 부족한 영역을 도출했고요. 맞춤형 교육 그리고 멘토링을 통해서 부족한 분야별 발주 역량의 편차 해소로 발주 역량 상향 평준화를 이루었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2019년에는 점수가 평균 62.5점으로 낮은 점수가 아니었지만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여러 부분에 대해서 편차가 상당히 많이 났습니다. 하지만 오른쪽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2020년 사후 진단 결과에서는 각 분야별 편차가 거의 없게 되었고, 그리고 점수도 상승하는
상향 평준화를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시사점입니다.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기술 지원 서비스를 통한 코칭 및 가이드, 조직 내 성과 공유 및 확산 등의 내재와 맞춤형 교육을 통해 소프트웨어 사업의 발주 역량이 향상되었습니다. 소프트웨어 발주 역량 진단 및 점검을 통해서 그 결과 오른쪽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역량에 대한 점수는 매년 향상하는 추세를 가질 수 있게 되었고요. 소프트웨어 발주기술 지원 서비스를 통해서 저희는 발주관리 코칭 및 가이드, 발주기술 지원 서비스 결과 원내 공유 및 확산을 통해 발주 역량의 내재화를 이룰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교육 및 멘토링 활동을 통해서 소프트웨어 발주 역량 진단 후 직무별 맞춤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FP 사업 대가, RFP 사업 등 발주 필수 교육 지원, 그리고 신기술 교육 추가 편성 및 지원 등을 통해 저희는 더 높은 역량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김태엽 대리님께서 이 소프트웨어 발주 역량을 진단하고 이 발주 체계를 개선한 사례에 대해서 발표해 주셨습니다. 자, 3부에서는 이렇게 기관별로 공공 소프트웨어 발주 기술 지원 모범 사례를 여러분께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발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요구사항 도출 및 사업 수행 등 발주 전 프로세스 지원 사례에 대해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박민수 대리님의 발표를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JDC에 근무하는 정보관리실 박민수 대리입니다. 저희 기관은 그 제주공항과 항만의 내국인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차세대 면세점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을 이제 추진하게 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발주 기술 지원 센터의 도움을 받아서 사업의 좀 퀄리티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을 좀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요구사항 도출 및 사업 수행, 그리고 발주 프로세스 지원 사례에 대해서 저희 사례를 발표를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서비스 신청 개요, 그리고 추진 내용, 성과 및 시사점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사업의 개요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면세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시스템이 그 2002년도 저희 면세점 개점과 함께 구축되었고, 그동안 유지 보수만 이제 진행을 하다가 차세대 구축에 대한 필요성을 저희가 느껴서 작년부터 이제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총 사업 금액은 68억, 그리고 사업 기간은 1년, 그리고 사업 목적은 저희가 그 노후화된 장비를 교체를 하고, 그리고 주축 시스템, 저희 영업관리 시스템, 포스, 인터넷 면세점, 창고관리 시스템, 그리고 협력사 포탈까지 해서 이 총 5개 시스템을 신규 구축하는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번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슈 및 애로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BPR ISP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재설계 및 시스템 구축 요건을 도출을 했는데요. 근데 거기에 따른 예가 산정 방식이 인력 투입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거를 다시 FP 산정 방식으로 이제 재산정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고 저희가 정보화 사업을 제 입장에서도 그렇고 처음 추진하는 사항이라서 이제 소프트웨어 분리 발주라든지 최신 개정된 공공 소프트웨어 법제도라든지 이런 준수 사항에 대한 숙지가 좀 미숙해서 여기에 대한 거를 도움을 또 받아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저희 서비스 신청하게 된 개요입니다. 저희가 BPR ISP 사업을 작년 11월에 이제 착수를 해서 올해 4월에 이제 종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월에 저희가 구축 사업에 대한 PMO 그리고 감리 사업을 추진을 하였고, 지금 현재는 본 사업, 시스템 구축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서비스를 신청한 내용으로서는 먼저 이 BPR ISP에서 도출된 요구사항이 시스템 구축 목적과 부합하는지 여기에 대한 적정성을 먼저 검토를 받았고요. 그리고 기능 점수 기반한 그 사업 규모 산정 내역이 오류가 없는지도 검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최근 개정된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한 법제도 준수 여부가 저희가 누락된 부분 또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검토를 받았습니다. 네. 다음은 추진 내용입니다. 저희는 그 BPR ISP를 바탕으로 이제 RFP를 검토를 요청을 하였고, 이 부분이 처음에는 인력 투입 방식으로 예산이 산정되어서 2차로 이제 FP 기준으로 다시 저희가 산정을 한 거를 다시 검토를 받는 순서로 다시 진행을 하였습니다. 먼저 발주기술지원센터로부터 이제 센터에 저희가 올해 5월에 최초 요청을 하였고, 이제 BPR ISP에 나온 RFP를 1차적으로 검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 제도에 대해서 검토를 제가 1차적으로 받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수정 사항을 이제 검토 결과를 다시 저희가 수용을 해서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받는 부분, 그리고 또 저희가 인력 투입 방식으로 됐던 부분에 대해서 FP 방식으로 다시 산정을 한 거를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이런 방식으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차 검토 결과는 먼저 이 제안 요청서에 대한 제안 요청서에 대한 내용이 사업 예정자에게 전달이 잘 되었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검토를 받았고,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기능 점수 방식으로 수정 공고를 받은 거에 대한 권고를 받아서 저희가 다시 인력 투입 방식으로 되어 있던 거를 FP 방식으로 재산정을 하였고, 거기에 따라서 재검토를 다시 사업 규모 적정성에 대해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법제도 준수에 대한 저희가 검토를 다시 한번 받았는데, 여기에 대한 거는 총 9개 하도급 제도, 산출물 활용 촉진, 그리고 그 기타 과업 변경 심의위원회에 대한 9개 항목을 미준수한 것을 도출을 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사업 규모 적정성 검토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최초 이제 인력 투입 방식으로 했던 부분에 대해서 FP 방식으로 산정을 한 것에 대해서 이제 다시 2차적으로 이제 발주기술지원센터에서 검토를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기능식별 오류라든지 기능에 대한 중복, 데이터 미식별 등에 대한 검토를 해주셨고, 저희가 각 시스템 총 5개 영업관리 협력사 포탈, 그리고 포스 창고관리 인터넷 면세점 각각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를 토탈을 내보면 총 94 펑션 포인트를 감소를 할 수 있었던 부분을 검토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법 제도입니다. 법령 미준수 사항으로 총 9개를 검토 결과로 저희한테 수정 공고를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도급 제도에 대한 하도급 계획서 제출을 저희가 명시하지 않았고, 그리고 소프트웨어 산출물 활용 촉진에 대한 지식재산권 기속 여부를 저희가 표시하지 않은 점, 그리고 투입 인력 요구 및 관리에 대한 금지, 이 부분도 제가 RFP 전체에 대해서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과업변경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미반영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권고를 해주셔서 본 사업 RFP에는 제가 수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스템 구축 사업 지원뿐만이 아니고 향후에도 이제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멘토링 지원을 저희가 받기로 이제 약속을 받았습니다. 발주 기술 지원 센터에서 이제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 교육 계획에 대해서 안내를 받았고, 그리고 소프트웨어 법 제도, 그리고 이번에 이제 구축 사업에 대한 대가 산정뿐만 아니고 향후에 운영 및 유지 보수 사업에 대한 대가 산정, 그리고 또 사업 관리에 대해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기로 이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저뿐만이 아니고 저희 향후에도 많이 남아있는 정보화 사업이 저희 내부적으로도 기관에 많은데 저희 다른 직원들도 함께 지원을 받아서 향후에 구축 사업을 할 때 또는 새로운 사업을 할 때 이 멘토링 서비스를 통해서 좀 더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번 지원받은 사항에 대한 성과 및 시사점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성과 및 시사점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발주기술지원센터로부터 사업 규모, 그리고 법제도, 그리고 멘토링 서비스까지 지원을 받으면서 이제 성공적으로 본 사업을 발주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BPR ISP 결과물을 이제 전문가 입장에서 상세적인 검토를 받아서 제안 요청서의 완성도를 끌어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BPR ISP 결과에 대한 인력 투입 방식으로 먼저 저희가 산정을 했었는데, 이 부분도 제가 다시 공고를 받아서 FV 방식으로 다시 산정할 수 있었고, 거기에 따른 타당성을 다시 검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2차 검토를 통해서 저희가 사업 예산의 적성성을 검증할 수 있었고, 저희 사업 범위를 정의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발주기술지원센터를 통해서 처음 제가 추진하는 정보화 사업에 대해서 이제 역량과 추진할 수 있는 역량과 이해와 그리고 법조대화에 대한 이런 능력을 저도 끌어올릴 수 있었던 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뿐만이 아니고 저희 JDC 정보관리실 직원들이 멘토링을 통해서 또는 발주기술지원센터를 통해서 이런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정보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많이 키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공공 소프트웨어 발주 전 프로세스 지원 사례에 대해서 제주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박민수 대리님의 발표로 함께 만나보셨습니다. 이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을 운영하는 기관과의 소통하고 또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의 방향과 또 우수 사례들을 공유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입니다. 계속해서 3부 현장의 노력 발표 이어가겠습니다. 정보화 사업 발주 담당자 멘토링 및 사업관리 지원 사례에 대한 발표인데요. 이번에는 산림청 홍승태 사무관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산림청 정보통계담당관실 홍승태 사무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프트 발주 기술 지원 서비스로 수행한 산림청 정보화 사업 발주 담당자 멘토링 및 사업관리 지원 사례에 대하여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순서는 서비스 신청 개요, 추진 내용, 성과 및 시사점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청은 정보화 사업 추진 시 EA 기반의 사전 검토를 2010년부터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20에서 30개의 정보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정보화 인력이 부족하여 약 80% 정도는 현업의 비전문가가 직접 정보화 사업을 계획에서부터 발주, 수행, 운영까지를 수행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정보통계 담당관실에서는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사전 검토 절차를 통해서
현업에서 작성한 사업 내용과 예산 규모, 성과 계획의 적절성 등을 타당성 검토를 통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발주 단계에서도 제안 요청서의 요구사항 상세화 및 법제도 준수 여부 등에 대하여도 사전 검토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보다 내실 있고 신뢰성 있는 정보화 사업 계획서 작성 및 발주를 위하여 소프트 발주 기술 지원 서비스를 요청하게 되었으며, 대상 사업으로는 2021년 추진 예정인 공간정보 기반 국가 산림 통합정보체계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유형은 운영 유지보수 사업이며 사업 기간은 2년 장기 계속 계약으로 사업 규모는 연간 20억, 총액 40억 사업으로 전체 20개 시스템에 대한 통합적 운영과 사용자 만족도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발주 기술 지원 서비스를 통해 요청한 내용으로는 발주 역량 멘토링 서비스를 통해 산림청 정보화 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두 번째로는 제안 요청서 요구사항 상세화 및 작성을 지원받았으며, 끝으로 제안 요청서 법제도 사전 검토 및 영향도 평가 등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추진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청은 차년도 발주 담당자 23명을 대상으로 발주 및 사업관리 역량 향상을 위해 멘토링 서비스를 신청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2021년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방안과 통합관리 방안 등을 마련하였고, 이를 토대로 두 개의 사업을 하나의 통합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하여 이에 대한 상세 요구사항 도출과 관련 제안 요청서의 작성, 법제도 준수 여부 등에 대하여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면, 첫째, 멘토링 서비스 지원에 대하여는 정보화 담당자 23명에게 최신 재개정된 법제도에 관한 이해도를 높이고 기능 점수 방식의 사업 대가 산출 능력 배양과 사업 절차상 필요한 사업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둘째, 통합된 사업의 상세 요구사항 도출 지원과 이를 토대로 작성된 제안 요청서 검토를 지원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 요구사항에 대하여 중복이나 유사성을 정제하고 명확하게 분리하여 상세화를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제안 요청서를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앞서 작성된 제안 요청서에 대하여 18개 항목에 대한 법제도 적용 검토와 소프트 사업 영향평가, 사업기간 적정성 등을 두루 지원받아 조달 발주 전에 완벽한 제안 요청서가 마련되어 신속하게 발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소프트 발주 기술 지원 서비스를 통해 얻은 성과와 시사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과로는 멘토링 서비스를 통해 정보화 담당자의 발주 역량을 강화할 수 있게 되어 앞으로 산림청에서 할 수 있는 정보화 사업을 수행하는 인력들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두 번째로는 현실적인 발주 지원을 통해 완성도 있는 제안 요청서 및 사업 대가를 산출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발주 기술 지원 서비스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담당 공무원들의 사업관리 역량을 강화시켜 좋은 사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끝으로 근본 소프트 발주 기술 지원 서비스를 받으면서 느낀 시사점 및 제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소프트웨어 발주 기술 지원 서비스의 지원 시기가 가능하면 1, 4분기에 좀 지원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대부분의 정보화 사업, 공공 발주 사업들이
1, 4분기에 대부분 발주가 되기 때문에 이왕이면 좀 더 많은 지원과 원활한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지원 시기를 최대한 앞으로 당겨서 해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상세 요구사항 작성 지원을 위해서 기관의 업무 특성을 고려한 지원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각 기관의 퇴직 공무원 등을 전문가로 양성하여 지원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를 통해서 기술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기관의 어떤 업무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동반된다면 좀 더 내실 있는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끝으로 기능 점수 방식의 소프트 사업이 의무화된 지 20여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산정된 결과와 실제 사업 예상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를 좀 더 현실적인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 산림청 소프트 발주 기술 지원 서비스 사례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산림청의 홍승태 사무관님의 발표였습니다. 이 산림청이 정보화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이 발주 기술 지원을 어떻게 모범적으로 해왔는지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소프트웨어 산업의 현황과 미래를 한눈에 전망할 수 있는 2020 소프트웨어 주간 마지막 날입니다.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이 발주 관리 선진화 컨퍼런스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제 오늘의 마지막 발표를 전달해 드릴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장관상 수상자의 발표인데요.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의 수발주자 상생 협력을 주제로 한국수력원자력 김진우 차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역시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수력원자력 디지털혁신추진단의 김진우 차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회사가 진행 중인 발전 운영 분야 ERP 고도화 프로젝트 사례를 통하여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의 수발주자 상생 협력 부분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소개해 드릴 내용은 사업 개요, 혁신 전략과 추진 내용, 추진 성과, 상생 협력과 비전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저희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에서 진행 중인 발전 운영 분야 ERP 고도화 구축 사업은 총 18개월의 기간 동안 3개사의 공동 수급 체계로 수행 중이며 총 87억 원의 규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주 사업자인 한전 KDN 주식회사와 영역별 전문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2개사의 컨소시엄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사업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신 ERP 기반 구조에 적합한 발전 운영 분야 ERP 고도화 구현을 통하여 업무 효율 개선, 편의성 및 성능 향상, 4차 산업혁명 요소 기술의 선제적 적용을 통하여 업무 시스템 재정비와 선진화, 데이터의 활용가치 향상, 신기술 융합과 업무 혁신, 성능과 활용의 지속적인 고도화 4대 추진 전략과 13개 수행과제, 22개 세부 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은 저희의 ERP 고도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의 비중 및 중요도가 매우 높은 사업입니다. 저희 프로젝트의 수주업체 구성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발전 운영 설비 정비 업무에 특화된 전문 SI 업체를 중심으로 핵심 특화 기술을 보유한 2개사의 중소기업으로 공동수급체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생 협력 구조를 완성하기 위하여 4차 산업혁명 융합기술 구현 등 기술 중요도가 높은 사업으로 기술 전문성을 가진 중소기업의 참여를 독려하는 구조로 발주되었습니다. 혁신 전략과 추진 내용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 소프트웨어 발주 사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공격적 대응이라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적극적인 원격 개발과 협업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기존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의 발주처 파견 개발의 문제점과 원격 개발 시 예상되는 보안 문제점, 용이하지 않는 사업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극적인 원격 개발로의 선회를 시도하였고 소통, 보안 등 지원 체계를 가동하였으며 분리발주와 수주기업 지원을 목표로 공격적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기존 체제의 문제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프로젝트 의도와는 달리 기존의 SI 개발에 대한 긍정적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음을 인지하고 발주처 및 수주기업 양사 모두 업무 불편이 심화되었습니다. 경직된 인력 운영과 유관 조직과의 소통이 여전히 어려웠으며 발주사, 사업 수행사 등 모든 보안 이슈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수주업체로서는 비용 부담이 심화되었습니다. 이에 발주처는 저희 회사는 적극적인 원격 개발을 통하여 기존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원격 개발에서 우려되는 염려를 해소하는 방식으로 발주 전략을 계획하고 수립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수주업체에 헤드카운팅을 하지 않고 업무를 수행하는 발전 운영 분야 ERP 코드와 전담 TF 근무 장소를 발주처가 아닌 수주기업 공간으로 이전 현장 지원을 진행하였으며 내부 시스템 접근, 보안 등의 문제는 회선과 계정을 별도로 배부하였으며 저희 회사가 보유한 문서 중앙화 시스템을 제공하여 원활한 자료와 소통, 보안 부분의 해소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기술형 중소기업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분리발주와 별도 비용을 설정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원격개발 작업공간 마련에 대하여 원격개발을 위한 작업장소를 수주기업 건물에 마련하였으며 고도화 전담 TF 근무장소를 수주기업 작업공간으로 이전하여 원격지 개발의 우려를 해소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기술적 전문성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기술형 중소기업의 부사업자 참여가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사업 설계 당시부터 부사업자의 부가 비용이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비용을 계산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전문 분야의 기술이 소요되었으므로 기술형 중소기업의 참여 동료가 필요한 상황이었으며 주 사업자 공간으로 상주를 위해서 부사업자 비용 발생에 대비하여 설계 당시부터 수주기업의 월 최저비 지원 부분을 계산하였습니다. 인프라와 보안의 제공 부분입니다. 내부 업무망을 사업 소형 공간에 연결하여 개별 인력에 대한 발주처와 저희 회사와 동시에 업무망 접속 계정을 부여하였고 전용 PC 작업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일체를 모두 수주기업에 제공하였습니다. 업무망과 접속 계정을 업무용 PC를 아울러 문서 보안에 대한 문서 중앙화 시스템을 통하여 발주처와 수주기업의 원활한 자료 이용을 도모하였습니다. 추진 성과입니다. 인력 운용의 유연화를 도모하였습니다. 근래의 소프트웨어 사업은 개발 기술의 변화와 발전으로 인하여 개발 전 과정이 아닌 특정 단계에서 최고급 전문가 수요가 증가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투입된 인력 운영의 유연화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발주처 내에 수주 기업이 상주한 상황에서 작업은 사업 품질의 유연성과 효과를 도모할 수 없었습니다. 수주기업 사무실에 직접 작업 장소를 설치하고 인력 운용의 재량권을 수주기업에 양보하고 헤드카운팅 등 구시대적인 관리수단을 배제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재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관리 방안을 위하여 수주기업 공간 안에 발주처와 동일한 수준의 방역 기준을 수립하여 적용하였고, 모든 종류의 회의 시 개인별 체온 측정, 기록 관리로 상시 건강관리 체계를 유지하였고, 코로나19 영향으로 프로젝트 위험성을 사전에 예방하는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수주기업의 수행 편의성의 증대 부분입니다. 본 사업은 복합적인 요구사항을 가진 프로젝트로서 저희 발주사와 수주기업 간의 소통 및 정보 공유가 사업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핵심으로 부각되었습니다. 유관부서와 사업수행팀, 고도화 전문 전담 TF 조직 간의 직접적인 소통과 중개, 지원을 목표로 요구사항 수집과 조정, 개발사항 정리와 협조를 원활하게 유지하였습니다. 원격 개발의 경우 업무 협의나 공정회의 등을 위하여 수주기업 인력이 발주처로 오가는 일이 빈번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본 사업에서는 이러한 활동을 모두가 수주기업의 장소에서 진행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개발 효율성을 유지할 수 있었고, 업무 추진 일정의 준수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저희 회사가 보유한 문서 중앙화 시스템을 통하여 자료의 적극적인 제공, 의사소통의 효과가 배가 되었습니다. 메일 및 문서 제공, 기존에 수행하였던 메일이나 문서 제공보다는 직접적인 문서를 읽고 공유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보안관리 부담 없이 자료를 이용해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본 사업과 연관된 사회적 가치 증진에 대한 기여 부분입니다. 신규 사업 인력 투입과 일자리 발굴 효과를 도모할 수 있었습니다. 인력 운용 활성화와 함께 프로젝트 개발을 위한 외부 인력 투입의 증가로 청년 일자리를 포함한 신규 일자리 발굴 효과를 가져왔으며, 4차 산업혁명 요소 기술 등 신솔루션 도입으로 외부 지원 인력 등 일자리 확보 효과를 창출하였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된 신규 채용 부분입니다. 연관된 14가지 연관 사업을 통하여 전체적인 청년 일자리 등 효율적인 가치 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분리발주와 부가 효과입니다. 본 사업 수행 전에 용역사업 편의성 증진 및 성과 향상을 위해 최신 개발 도구, 플랫폼 등을 사전에 도입하여 수주기업의 업무 편의성을 향상시켰습니다. 사업 수행을 원활하게 수행을 위해서 별도의 개발 서버의 임차, 대체 솔루션의 도입 등을 수주기업에 전가하지 않고 저희 발주차에 별도 분리발주를 통해 사전 도입했습니다. 선제적 필수 개발 도구의 분리발주로 사업이 용이하게 진행되고 업무 편의성이 증가되었습니다. 향후에 지속적으로 추가 소요되는 개발 도구, 솔루션 등은 지속적으로 도입을 하여 수주기업의 원활한 개발 사업을 돕고자 합니다. 상생협력과 비전 부분입니다. 본 사업에서는 저희 회사의 적극적인 발주 혁신의 요소를 전략적으로 수립하고 위험 요소를 사전에 검토 후 제거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상생협력의 비전을 위한 저희 회사만의 고유의 발주사업 운영 원칙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수주기업의 인력 운영 재량권을 보장하였고, 저희 회사가 보유한 문서 중앙화 시스템을 발주
수주기업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ERP 고도와 전담 TF가 함께하는 적극적 발주 혁신을 도모하였고,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을 통한 기술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기여를 위하여 중소기업의 참여를 유도하였고, 합리적인 사업 설계를 진행하여 수주기업의 자금 어려움 요소를 적극적으로 해소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상생협력의 비전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기술형 중소기업 참여를 유도하였습니다. 중대형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은 중소기업의 단독 참여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공동수급을 활성화하고 재반 비용을 수주기업에 양보하고 발주처 수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규모상 단독 참여가 불가능한 사업의 중대 프로젝트 경우에 컨소시엄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고 재반 비용의 전가를 수주기업에 전가하지 않고 비용 설계를 현실화하여 수주기업에 제공하였습니다. 보안, 규제, 소통의 어려움을 통하여 제공 가능한 발주서, 저희 회사가 보유한 모든 수단 등을 적극적으로 제공하여 소프트웨어 산업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적극적인 자금 집행 부분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중대형 소프트웨어 사업에 필요한 전체 기간에 해당하는 비용 등의 자금을 100% 예비하고 사업에 임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이를 인지하고 저희 회사는 적극적 자금 집행에 필요한 소요 금액을 산정하여 본 사업의 성금, 지속적인 기성금을 집행하였습니다. 본 사업을 통하여 소프트웨어 생태계가 선순환 구조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혁신적으로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발표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 김진우 차장님은 이 발전 운영 분야 ERP 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통해서 원격지 개발 활성화 및 수주기업과의 협업을 극대화하면서 장관상을 수상하셨고요. 오늘의 마지막 발표도 함께 맡아주셨습니다. 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전 촬영에 참여해주신 발표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나눠주신 우수 사례, 모범 사례가 건전한 발주 문화 확산에 정말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소프트웨어 주간 산업 관련자뿐만이 아니라 온 국민이 함께하는 소프트웨어 분야의 축제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 관리 선진화를 모색하는 컨퍼런스로 꾸며드렸는데 어떻게 또 함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중간에 공지드렸던 설문 참여 URL을 통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나눠주신다면 저희가 다음번에 더 멋진 모습으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웹에서는 우측 채팅창, 그리고 모바일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채널 설명창을